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상태 공간 방정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이쿠에이션이라고 하여 말 그대로 상태량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상태량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로 x1 혹은 x2 두 개의 상태량이 존재한다면 이 상태량을 하나의 축으로 개별 축을 가지고 있는, 즉 두 개의 축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1 그리고 x2가 예를 들어 가로축, 세로축으로 이제 하나의 축을 이제 할당시켜서 개별 두 개의 축이 만들어지면 2차원 공간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 2차원 평면 공간이 생성이 되고 이 평면 공간 안에서 어떠한 물리량이든 이제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변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2가 속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학적 관점 혹은 여러 분야에서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어떤 물리량들 혹은 파라미터들이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떠한 물리량이든 서로 간의 어떤 관계식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 법칙, 이제 어떤 자연의 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지배 법칙들을 기준으로 자연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수학적 모델로서 일반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가지고 일반적인 물리량들이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변이에서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면 속도가 되겠죠. 우리가 시각적으로든 어떠한 감각적으로든 느낄 수 있는 이제 어떤 물리량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속도는 더욱이 우리가 가속도를 좀 느낄 수 있는 이제 직관적인 물리량이죠. 이런 것들 혹은 전하량 어떤 역학적 관점에서는 이런 변이, 속도, 가속도가 있겠지만 전자기학적 관점에서는 전하량 Q가 있다면 Q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해서 전류의 이제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하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한 텀을 또 이용하여 즉 기본적으로 이 텀은 dt 분의 di라고 해서 전류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전하량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은 dt의 이제 가로 열고 dt 분의 dq가 되면서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일레멘트들 전자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저항, 코일, 컨덕터 등의 어떤 요소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물리학 역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변이, 속도, 가속도 등을 이용하여 우리는 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력, 스프링의 복원력 KX라든지요. 아니면 속도를 이용하면 댐핑 포스,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주는 물속이나 공기 중에서도 어떤 저항력을 주는 요소로서 댐핑 포스를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속도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힘은 질량과 곱해지면서 이제 관성력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F는 MA 혹은 이제 전하량들을 지배하고 어떤 전기적인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V는 I, R이라든지 와 같은 오메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키르요프 볼티지 로, 키르요프 커런트 로 등의 키르요프 전압 법칙, 전류 법칙 등등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 흐름들을 이용한 어떤 특정 요소들이 융합된 회로들이 존재하겠죠. 저항과 코일, 그다음에 이제 컨덕터 등의 이제 축전기 등을 이용하여 우리가 여러 회로들을 구성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역학적인 시스템 또한 질량, 스프링, 댐퍼
이런 시스템들을 융합하여 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시스템을 외형적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그 구성된 시스템들을 전부 다 일반적으로 뭐 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그 시스템의 뭐 가속도, 속도, 변이 등을 시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표현을 했던 수학적 모델이라는 것이죠. 이제 수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학적 모델은 일반적으로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전하량이나 뭐 변이들의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율들로 일레멘트들, 뭐 기본 어떤 물리 시스템이나 물리 시스템 내에서의 역학적 시스템, 뭐 전자기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어떤 물리적 특성을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율 텀들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조합이 되면서 지배 법칙들에 적용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는 형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미분 방정식들이 이러한 뭐 변이, 속도, 가속도 등의 어떤 미분 텀들로 표현이 된다곤 하지만 이들을 하나의 어떤 새로운 상태량들로 정의를 함으로써 우리는 상태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정의한 뒤 그 공간 안에서 해석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수학적인 어떤 변형 과정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로서 우리는 한 가지 어떤 역학적인 시스템을 하나 질량, 스프링, 댐퍼로서 에너지 손실텀을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하나 이용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도출해 보고 그 다음에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량 있고요. 스프링 컨스턴트 K, 댐핑 코에피션트 C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은 일단 자연 법칙으로 F는 MA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질량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한 것은 이 질량과 이 질량이 그 어떤 특정 시점에서 갖는 가속도의 곱인, 즉 관성력과 같다라고 하는 지배 법칙인 거죠. 이것을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하고 자연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으로 간주되고 있고 지금까지 이 제2법칙을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 이제 결과물들이 우리 삶 속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배법칙을 이용하여 한번 수학적 모델을 도출해 보면 관성력은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이 질량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찾아보면 변이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작용하는 스프링에 의한 복원력이 있고요. 이제 속도의 방향에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댐핑 포스, 즉 리시스턴스인 저항력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에 외부에서 어떤 인가되는 힘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인위로 적용하는 뭐 힘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량체에 내가 가하는 어떤 힘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것이 다 더해져서 가속도와 질량이 곱해진 이제 관성력이 된다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x에 대한 텀을 전부 다 왼쪽으로 옮겨서 표현을 해보면 플러스 cx의 닷 플러스 kx는 외력 f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분명 이제 뭐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 MCK 시스템이라고 하는 질량 스프링 댐퍼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어떤 이 시스템을 표현하는 하나의 미분 방정식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뭐 풀어내야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XT라고 하는 솔루션을 구하고 이 솔루션을 결과를 도출하면 우리는 시간 영역에서 어떤 특정 조건이 이제
적용됐을 때 그 0초에서 초기에 뭐 어떤 x 초기치로 시작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거동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프리딕션입니다. 예측. 프리딕션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솔루션을 구하는 뭐 어떤 과정은 또 다른 이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집중을 하고 요 미분 방정식을 집중을 해서 이 미분 방정식에 집중을 해서 한번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태 공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정의가 되는 거죠. 일단 상태량을 나타내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한 상태량 정의인 거죠. 보통 x1이라고 하고 물리량이 많을수록 x1, 2, 3, 4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변이를 x1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x2라고 하는 것을 이 x 변이의 시간에 대한 미분 텀의 속도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x1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과 x2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한 번쯤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하나의 또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우리는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제 x1과 x2의 변화율이고 그 변화율로 표현된 결과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둘의 연관관계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x1의 닷은 x의 닷인 거죠. x2의 닷은 x의 2닷입니다. 시간에 대한 미분 텀인 거죠. 두 번 미분한 결과, 즉 가속도인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 x1의 시간에 대한 미분 텀은 x 닷인데 그것은 곧 x2입니다. 그러므로 x2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x2의 닷텀은 어떻게 됩니까? x의 2닷입니다. 자, 근데 x의 2닷은 요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끌어낼 수 있죠. x 2닷만 남기고 전부 다 옮겨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n분의 cx의 닷 마이너스 n분의 kx 더하기 n분의 f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의에 의해서 x의 닷은 어떻습니까? x의 닷은 x2입니다. x2고요. 그 다음에 n분의 k의 x는 곧 x1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x1. 그래서 여기를 x1이라고 놓으면 우리는 무리 없이 기존의 x와 x-이 아닌 x1과 x2에 대한 수식으로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x1, x2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열 벡터로 이 다텀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으고 이 안에 행렬로서 위의 수식을 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하기. 자, 이제 또 입력에 대한 텀을 또 밖으로 빼서 표현할 수 있겠죠. F 밖으로 외력은 따로 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 0하고 1을 넣어주면 이 수식이 표현됩니다. x1의 닷은 x2죠. 그리고 x2의 닷은 뭡니까? 마이너스 n분의 k 곱하기 x1입니다. 자, 행렬의 연산 기준으로 보면 연산 방식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n분의 c 어떻게 됩니까? x2랑 곱해줘야 되죠. 그럼 n분의 c 정리되고요. f 곱하기 위에는 0으로 곱해줘야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f 텀이 없죠. 그 다음에 밑에 n분의 1이 곱해진 f가 더해져야 되니 n분의 1을 적어주시면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관심 있던 물리량 x와 x 다텀은 사라지고 x 정의에 의해서 이 상태 변수 정의에 의해서 x1과 x2의 다텀은 x1과 x2의 연관관계로 정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매트릭스를 스테이트 매트릭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텀은 외력에 대한 분산시켜주는 행렬이다라고 해서 일단 입력이 각각의 스테이트 이퀘이션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입력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인풋 매트릭스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인풋 매트릭스라고 이제 정의를 하여 표현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자
했고 그 과정을 함께 다뤘던 상태 공간 방정식, 스테이트 공간으로, 상태 공간으로 이루어진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상태 공간 방정식을 도출하게 되고요.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정형화되어서 스탠다드 폼으로 정의는 되어 있지만 우리는 특정 예를 이용해서 한번 상태 공간 방정식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벡터 폼으로 표현하면 x의 닷은 ax 더하기 b, u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출력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x 더하기 du라고 해서 내가 이 시스템의 출력으로 정의하는 변수를 y라고 정의하면 그 정의된 상태 변수 중에서 어떠한 값을 선택해서 혹은 어떠한 값으로 변환을 시켜서 출력을 만들어낼 건지 혹은 입력이 이 출력에 영향을 준다면 이 입력이 어떻게 영향을 줘서 이제 이 출력을 결정하는데 같이 고려를 하게 될 것인지를 정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state matrix, 이 B를 input matrix, 이 C를 이제 output matrix, 그 다음에 이 D를 direct transition matrix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이렉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해서 인풋이 직접 어떻게 아웃풋으로 전달되는지를 나타내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를 우리는 이제 MCK 시스템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x1, x2라고 정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매트릭스는 앞서 정의된 행렬, B 매트릭스도 앞서 정의된 행렬, C 매트릭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력 y를 x1이라고 놓겠다. 즉 변이를 출력으로 좀 간주하겠다. 혹은 센서로 계측할 수 있는 값이다. 물리적인 현실성을 반영해서요.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C 매트릭스는 아웃풋 매트릭스는 행렬 스테이트 매트릭스와 곱해지면서 x1이 나와야 하므로 행렬은 0을 갖는 1 곱하기 2 행렬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추후에는 행렬의 어떤 연산 규칙이나 우리가 이제 행렬의 어떤 여러 연산 특징들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물리적인 해석을 하던 것들을 이제 행렬 연산 규칙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있죠. 아이겐밸류 애널리시스, 아이겐벡터 애널리시스를 이런 상태량 정의를 이용해 진행하여 이제 애널리시스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함께 스페이스 이퀘이션, 상태 공간 방정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감사합니다.